문제 2번에 1번에 보면은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죠? 평일이고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죠? 단 요일 계산 시에는 월요일이 일인 유형으로 이렇게 if하고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하라는 거고, 자 월요일이 일인 유형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걸 해주기 위해서는 자 여기다 그죠? 제3셀에다가 는 찍어주시고 위크데이 함수 갖다가 선언하시고 볼게요 한번. 위크데이 함수의 인수로서 응시일, 김종민의 응시일을 일단 C3셀을 참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 여러분들 월요일날이 1인 유형으로 해주려면은 유형을 뭘로 해줘야 돼요? 옵션을 뭘로 해줘야 되죠? 1하면 요거는 1 찍어 주시거나 생략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일요일날이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월요일날이 1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2를 찍어줘요. 2를 찍어주면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갖다가 어떻게 해줘요? 그 1부터 7까지 숫자도 매겨주는 거죠. 즉 월요일날이 1이 되는 거고 화요일날이 2가 되는 거고, 그런 형태로 된다는 거죠. 엔터 쳐주면 이제 뭔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 결과가 평일이라는 거죠. 평일이 되려면은 뭐부터 뭐까지가 되는 거죠? 난 유형을 갖다가 월요일날이 1이라는 유형으로 했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이 각각 뭐가 돼야 돼요? 1부터 5까지가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즉 위크데이로 나올 수 있는 숫자 중에서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맞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맞으면은 요거는 true로, 그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냐면 if 함수랑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자, if 함수랑 같이 사용해가지고 만약에 그 요일 번호를 구한 결과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5 이내이면, 1부터 5까지면 뭐요? 이게 맞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일이 되는 거죠. 평일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주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 이내가 아니면은 6번, 7번이면은 주말이 된다. 그 얘기죠. 엔터 치면 이제 얘는 평일이 나올 거고요. 강원 처리는 얘도 한번 해보죠. 한번 위크데이 함수를 선언해서, 위크데이 함수를 선언했어. 그리고 위크데이 함수의 그 인수로서 강원철의 그 응시일 C4셀을 이렇게 참조했어요. 그리고 콤마 2를 찍어주는 거죠. 1을 찍어서 이제 그 나오는 결과 요일 번호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작거나 같다 5라는 거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요게 이제 만약에 요일 번호를 구한 내용이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1부터 5까지라면 이거는 뭐요? 평일이죠. 평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말로 처리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주말 또는 평일로, 결과에 따라서 주말 또는 평일로 나온다는 거죠. 요게 이제 1번 문제였고, 요거 자주 나오는 그 유형이니까 이제 위크데이 함수, if 함수 가지고 하는 유형이 이제 제법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요 유형을 잘 눈여겨 받으시기 바라고.
나름대로 결과를 얻으셨잖아요. 책 GPT에다가 요 상황을 이렇게 어, 표의 내용을 갖다가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가지고 거기 맞는 결과를 나름대로 얻으셨고, 그죠? 얻은 다음에 여기서 제가 여기다 이제 또 뭘 해볼 거냐면, 자 그러면은 이제 컴활 필기시험을 대비한 차원에서 if 함수, 네 좋습니다. 칭찬 한마디씩 올려주시면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if 함수 if 함수와 관련된 컴활 2급 필기시험 기출문제 5개만 뽑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제 if 함수를 활용한 그 기출문제를 얘가 나름대로 뽑아줬죠. 이걸 가지고 풀어보시면 이제 되겠죠. 그리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위크데이 함수, 위크데이 함수와 if 함수 관련된 기출문제 예제하고 위크데이 함수를 활용한 기출문제 예제 5개 정도 뽑아달라고 이렇게 각각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너무 많은 내용 한꺼번에 딱 질문하면 얘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위크데이 함수를 활용한 기출문제 예제도 이렇게 이제 얘가 나름대로 뽑아줬어요. 그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필기 공부를 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챗 GPT를 갖다가 전방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컴활 시험하고 ITQ 시험을 또 이제 준비를 하실 거니까요. 시험 대비용으로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은 이제 좋아요. 또 지금 전 로그인을 한 화면이 아니죠. 로그인 하지 않아도 몇 개 정도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2번하고 학점 기준표까지 모두 다 복사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하겠죠. 붙여넣기 하고 이제 올라가겠죠. 지금 얘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해서 해줬는데, 자, 예,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질문의 내용 있죠. 문제 내용을 갖다가 예, 요 내용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점 기준표를 참조하여 학점을 계산하시오.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구한다. 이제 그리고 에버리지하고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하라는 내용인데, 이걸 갖다가 또 질문을 올리시면 되는 거죠. 추가로 이제. 그래서 H-lookup하고 H-lookup 함수와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하여 그 평균에 해당하는 이제 여기가 이제 뭔가요? 여기가 이제 학점이 되는 거죠. 학점을 어디다가 선셀에다가 이렇게 계산해달라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학점을 구하여 이제 I3셀 여기 소식에 입력되어서 들어갈 셀 주소를 갖다 표기하시면 아주 좋아요. I3셀이죠. I3셀에다가 I3셀에 입력하는 소식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I3셀의 아래 소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라고 나와있죠. HLOOKUP하고 에버리지 함수를 같이 사용해서 이제 평균을 구해서 거기에다가 학점을 구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제 그죠? 요 소식을 또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소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자 봅시다. 이제 는 찍어주고 HLOOKUP이죠. 소식을 갖다가 이렇게 딱 얘가 답변해준 소식을 보고 또 지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HLOOKUP 함수를 선언하고 자 HLOOKUP 함수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마법사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마법사 들어가셔도 되겠죠. 들어가셔가지고 HLOOKUP 함수 마법사에서 검색할 값에다가 뭘 해주면 될까요? 지금 무엇의 평균을 구하는 거냐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에버리지 함수를 선언해서 에버리지 함수의 인수로서 일단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개 평균을 구하겠다. 들어갔고 평균으로 이렇게 나온 결과가 이제 김미정의 평균은 87.5다. 이거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뭘 구해주는 거죠? 학점을 구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필요 범위에다가는 즉 참조 범위에다가는 이렇게 이제 0 이상서부터 A까지를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G11서부터 K14까지 잡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필요 범위 부분은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 그죠? 행 인덱스 번호는 몇 번이 돼야 될까요? 3번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첫 행에서 87.5에 해당하는 평균 80 이상으로 찾아갔어요. 거기로부터 하나, 둘, 셋, 세 번째 행에 뭐가 있다? 학점이 있다 이거죠. 그 범위 검색은 이거 뭐가 될까요? 이거는 자 이거는 자 여러분 그 87.5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치가 여기 참조 범위에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경우는 무슨 이치 옵션? 숫자 데이터가 찾는 값이 되는 거고 그 숫자 데이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참조 범위의 첫 행에 있는 수치하고 대체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갖다가 찾기 옵션을 갖다가 0을 하면 어떻게 돼요? 0을 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겠죠. 에러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왜냐면 87.5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줘요? 정확히 일치가 아닌 유사일치 옵션 1을 찍어주시거나 2를 찍어주시거나 아니면 생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제시해준 소식을 참고하셔가지고 챗 GPT에서 제시해준 소식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그 계산 작업을 학습하시는 데 있어서 그죠?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죠? 3번 문제는 이제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표 3에서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D24셀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평균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이거고요. 자, 조건은 A24부터 A25 영역에 입력해 달라고 되어 있죠. 요건 그래서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학과가 경영학과다.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학과가 경영학과라는 조건을
여기 원본으로부터 복사해 오시면 되겠네요. 합과 일단 A13셀 클릭하고 복사하고 얘를 갖다가 붙여넣기 하고 경영학과도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해서 학과가 경영학과라는 조건을 만들어줘요. 국어필도 조건 만들듯이 여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다 경영학과 평점의 평균을 구해보자 이거죠.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제 뭐요? t-average 함수. t-average도 정말 자주 등장하죠, 그죠? t-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 구한다. 이번에 이제 마법사 말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잡고 A13서부터 D21까지를 잡아주시고요. 여기 이 표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해 줄 것이다. 그리고 D-average니까 평균 계산할 거야. 그럼 어디의 평균이요? 평점의 평균 D13셀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조건은 요거 학과가 경영학과라는 조건이죠. 이렇게 잡고 괄호 닫고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3.73 하면서 나왔죠. 얘를 갖다 어찌 하라는 소리야? 평균이 이제 나름대로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가지고 어떻게?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무엇을 이용해서? 라운드를 이용해서. 그죠? 자, 라운드 함수. 여기다 이제 t-average 앞에다가 뭘 찍어줘요? 라운드 함수를 찍어주시는 거죠. 라운드 함수를 이렇게 앞에다 추가시켜 주시고 마지막에 뭘 해줘요? 콤마 2를 찍어줘요. 왜 2를 찍어줘요? 마지막에 2를 찍어주는 이유. 이거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반올림을 해주기 위해서죠. 콤마 2 찍어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쳐주면 나왔죠. 3.74가 나오게 되는 거죠. d-average 마법사를 이용해서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문제 이번에 3번이었어요. 그죠? 요거. 문제 이번에 3번까지 살펴보았고, 세 과목 커뮤니케이션 설계 경영 전략 모두 어떤 거? 7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계산해 달라는 소리죠. 자, 지금 조건이 몇 개일까요? 조건이 몇 개예요, 지금? 조건이? 3개죠. 커뮤니케이션 70 이상, 회계도 70 이상, 경영 전략도 70 이상, 3개 다 7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조건이 3가지예요. 그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인원수를 세워주겠다 이거니까 제시된 애들 중에서 뭐가 될까요? 카운트는 숫자 데이터에 있으면 셀 수 있는 거고, 그죠? 카운트 히프는 뭐예요? 이것도 조건을 설정해서 셀 수 있긴 한데 한 가지 조건만 설정 가능하죠. 얘는. 우리는 조건이 몇 가지가 필요해요? 3가지가 이제 필요하니까 조건 3가지 모두 일단 입력할 수 있는 카운트 히퍼스를 이용하시는 거죠. 여기다 여기가 되겠죠. 모든 과목이 70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한다. 여기다 카운트 리퍼스를 선언한다 이거죠. 카운트 리퍼스를 선언해서 카운트 리퍼스 같은 경우는 마법사 들어가셔도 되겠죠. 들어가셔가지고 레인지 1에다가 뭘 잡아주면 될까요? 일단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커뮤니케이션이 70 이상이다.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레인지 1에다가 커뮤니케이션 전체를 잡아주시는 거죠. 이것 중에서 무엇인 거냐면 70 이상인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70 이상, 그리고 레인지 2에다가 회계 전체 잡아주시고, 회계 중에서 무엇인 거? 70 이상. 그죠? 세 번째는 경영 전략 중에서 무엇인 거? 70 이상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크라이테리아 3가 칸이 없네. 그때는 여기 옆에 보면 뭐가 있죠? 옆에 보면은 스크롤바가 있어요. 함수 마법사 창 오른쪽에 보면 스크롤바가 있고, 스크롤바에 화살표 단추를 눌러서 크라이테리아 3를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경영 전략 또한 70 이상인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3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카운트 ifs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가형 모두 70점 이상인 인원수를 세워준 결과 3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이게 4번 문제였고요. 자, 여기 입학 코드를 구하는 내용. 일단은 레프트를 먼저 쓰셔도 좋고 프로퍼를 먼저 쓰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프로퍼는 뭐 하는 프로퍼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프로퍼는 뭘 해준 함수였어요? 프로퍼는 학과를 집어넣었다. F29셀을 인수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어줘. 나머지는 소문자로 정리해줘요. 그죠? 여기 이제 프로퍼의 결과로부터 어떻게?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앞에 세 글자만 추출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프로퍼에 레프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학과의 앞에 세 글자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 얘를 갖다가 레프트의 결과로 나온 친구를 갖다가 프로퍼 함수가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즉 레프트하고 프로퍼가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이렇게. 이건 둘 다 상관없겠죠. 어쨌든 똑같이 HEA가 나오는데 앞에 첫 글자 H만 대문자로 만들어져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든 이제 뭐가 필요하죠? 이제 레프트 프로퍼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AND가 필요해요. AND 연산자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열함수. 자, 이열함수가 뭐하는 함수였죠? 이열함수는 연도를 구해줘요. 그러니까 이열함수의 인수로서 입학일자 요거를 인수로 넣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29셀에 있는 날짜로부터 연도를 구해줍니다. 구해줘가지고 붙여줘요. 그래서 붙여줘가지고 HEA 2021 하면서 코드가 나온다는 거죠. 프로퍼 레프트라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ND 연산자 찍어주시고 이열함수를 선언하시고 이열의 인수로서 요거 이제 G29셀을 참조하시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둘 중 어떤 식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 1번에 5번이었고 요 두 개 수식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